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포놀모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포놀모아의 회원가입부터 해야겠죠. 네이버나 구글에서 포놀모아를 검색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하시고요. 전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금제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고르시면 되는데, 저처럼 컨텐츠를 계속 만드시고 이미지라던가 이런 소스들이 계속 업로드 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추천드리고요. 어떤 물건이 배송이 된다거나 뭔가 이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안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슬림을 선택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탠다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1개월 무료 신청 및 결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는 쿠폰 코드가 있습니다. 누가 주는 거냐? 제가 주는 겁니다. 자, 검색 엔진에서 오신의 학교 검색하신 후에 오신의 학교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스크롤을 내리시면 정기결제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안내가 나오는데, 쿠폰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코드를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쿠폰 코드를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쿠폰을 적용하면 새로 고침이 나오고요. 확인 쿠폰이 적용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오신의 학교에서만 드리는 10% 할인 쿠폰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0원 가량이 저 덕분에 할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씩 늘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동영상 강좌를 정기 구독하는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온라인 강좌 정기 구독, 요 놈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긴 놈이죠. 요 놈을 저는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그리고 주문자명 이렇게 넣고요. 호스팅 아이디 이렇게 넣고요. 결제 조건 확인했고요. 동의도 했고요. 그리고 1개월 입력을 하러 갑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가 되었다, 고맙다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결제되었다라는 게 나오고요. 호스팅 정보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요 비밀번호 있죠. 요거는 워드프레스 처음 로그인할 때, 그리고 FTP, 그리고 DB 모든 것의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스팅된 아이디는 제가 한 요거고요. 그리고 포놀모아에서 나의 서비스에 들어가면 제가 방금 만든 요 놈이 있고요. 서비스 정보를 클릭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충 살펴보시면 되는데 뭐 초반에는 딱히 여기서 뭐 살펴볼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생성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가 앞에 메일인데요. 여기는 신청이 완료됐고 약 한 2-3분 정도 있다 보니 생성이 됐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첫 한 달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됐다라고 뜨고 바로 결제 취소됐다라고 해서 실제 결제는 되지 않겠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실제 결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 회원 정보를 눌러보시면 오씨 아줌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주문해 보시면은 제가 방금 신청한 요 놈이 있고요. 영수증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쓰시다가 나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정기결제 중지를 해 놓으시면 이제 한 달 후에 정기결제가 꺼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켜진 상태면 이제 만 한 달이 되면 정기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나의 서비스에서 오시스쿨 들어가서 제 홈페이지를 한번 보죠. 연결된 도메인 클릭하면 요렇게 뜹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우리는 요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포인트는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적게 수정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후에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조건이 됐을 때 홈페이지를 훨씬 더 예쁘게 입히시고요. 그 내용은 또 시간이 되면 후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자, 요게 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나의 서비스에서 관리자 사이트로 접속을 합시다. 접속하기 전에 일단 요 주소 있잖아요. 요 주소는 이제 우리가 도메인을 구매해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소는 임시 주소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내 도메인 주소에 wp admin을 붙이면 관리자로 접속합니다. 그래서 요걸 뭐 기록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의 서비스에서 접속하기를 눌러 주셔도 됩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로그인 하라고 뜨는데
있는데요. 호스팅 신청이 완료되었다라고 할 때 이 비밀번호를 복사해서 이곳에 넣고요. 사용자명은 퍼널모아의 로그인 아이디, 보통 메일 주소거든요. 제 메일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 볼게요. 자,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 좀 헷갈리시죠? 저랑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따라와 볼게요. 자, 요 화면에서 이제 관리자는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대시보드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요렇게 순서들을 차근차근히 적을 예정입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업데이트를 해 주십니다. 이게 안 하면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초반에 해 놓으시면 세팅하시기 훨씬 더 편해요. 그러면 업데이트 뭘 하느냐, 일단 여기 업데이트 눌러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업데이트 해 주시고요. 요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5.5 업데이트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시청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에 업데이트에 가보시면 요런 거 업데이트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 업데이트 해 주십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기다리면서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시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업데이트가 촤르락 끝났습니다. 그리고 K보드 댓글과 게시판이 있는데요. 요거는 공지사항에 사용할 게시판 관련된 겁니다. 얘는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에서 자동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귀찮지만 눌러줘야 됩니다. 일단 게시판부터 해볼게요. 업데이트. 그리고 5.7 설치하기. 계속할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메뉴로 이동한 다음에 그리고 댓글도 4.8 클릭해서 확인 누르시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시보드 눌러보시면은 요이스트, 요거는 홈페이지 SEO 검색 엔진 최적화 관련된 건데 자꾸 뜨면 귀찮으니까 Start Processing and Speed Up Your Site Now 눌러주시고 요렇게 떴습니다. 다시 대시보드 눌러주시면 이제 세팅을 하기 위한 귀찮은 일들은 처리했고요. 다음으로는 설정의 일반에 들어가십니다. 설정의 일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사이트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명은 오신의 학교 검색했을 때 뜨게 하는 요게 사이트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이트명을 넣어줍니다. 저는 요렇게 넣었고요. 요렇게 넣으면 여기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게 사이트명이고, 물론 사이트명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태그라인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전 한 달에 49,990원이니까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이트명과 태그라인 작성했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주소는 건들지 맙시다. 요거는 저희가 도메인을 구매한 다음에 건들 거기 때문에 얘는 건들지 말고, 관리자 이메일 건들지 말고, 멤버십은 일단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넣어두고요. 그리고 새 사용자를 위한 규칙, 회원 가입했을 때 뭐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현재 전 아무 짓도 안 했지만 회원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면 무료 회원에서 결제하면 유료 회원으로 할 거니까 회원 가입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무료 회원이야 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면 바로 무료 회원이 되게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했고요. 사이트 언어는 한국어, 시간대는 서울, 날짜 표시 형식, 시간대, 시작요일 이런 거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저장, 설정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설정의 고유 주소입니다. 게시글 주소의 형식인데요. 저는 게시글을 이렇게 한글이 나오거나 혹은 내가 넣고 싶은 텍스트를 넣는 이런 방법으로 오신의 학교는 하고 있고요. 오신의 블로그 학교는 아카이브에 숫자 붙는 이런 형식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게시글 주소 형식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설정의 고유 주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본이나 숫자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이걸 하시던지, 요거는 바로 주소가 이렇게 텍스트나 여러분이 넣고 싶은 메시지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숫자는 바로 이렇게 아카이브 뒤에 숫자가 붙는다는 거, 저는 숫자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네 번째는 설정의
설정에 WP 멤버스입니다. 설정에 WP 멤버스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딴 것보다 이것을 조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요건 노출된다는 거고 요거는 꼭 넣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우편번호 필요 없고요. 주소 필요 없고요. 상세 주소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는 꼭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게 지금 휴대번호, 우편번호, 주소, 상세 주소 요걸 바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여기 버튼을 눌러서 세이브 세팅을 눌러서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 고객에게 물어보는 건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번호 요것만 물어보고요. 배송이라던가 다른 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는 요것만 있으면 되고요. 요 대화 부분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일단 몇 가지만 바꿨습니다. 뭐 가능하면 다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자주 생길 만한 부분만 바꿨어요. 어디냐면 사용자 정보 업데이트,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혹은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초기화되었다. 요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이메일 부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세팅은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글로 좀 바꿔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 여러분들의 발송명, 그리고 요렇게 한글로 바꿔줍니다. 바꾸실 때 영어로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요게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 링크 요런 거거든요. 요거는 그대로 살려주면서 바꿔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요렇게요. 비밀번호 초기화 됐을 때도 요렇게 바꾸고요. 아이디를 찾을 때, 그리고 요렇게 해서 한글로 쫙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메일 업데이트를 눌러줄게요. 자, 그래서 설정의 WP 멤버를 완료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섯 번째, 코스모팜 회원 관리입니다. 첫 번째는 설정 부분인데요. 일단 스킨,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 거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디폴트로 할게요. 전 이게 더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로 만들고 로그인 템플릿 설정을 하시고 필수 정보 반드시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얘를 사용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사용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어떤 분이 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회원 가입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별표 있죠. 요거는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대번호를 안 넣어 이러면은 회원 가입이 진행 안 되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저는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이 정보를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 정보는 반드시 입력이고요. 참고로 설정의 WP 멤버의 필드에 보시면은 요거 required 요게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입력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고요. 페이지 제한, 일단 요거는 무료 회원이 유료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강의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넣어줬습니다. 페이지 제한 메시지는 기본 메시지로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제한 알림 메시지 권한 없음,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후에 저희가 또 필요에 의해서 바꾸면 되니까 설정 부분은 스킨 선택과 필수 정보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고 이제 우리가 사이트를 다 만든 후에는 이렇게 화면과 같이 소셜 로그인에 대한 것도 사용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후에 차근차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다음으로 회원 가입 관리에 정기 결제 설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데요. KG 이니시스 신용카드는 결제할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결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KG 이니시스 신용카드 말고 나이스 페이먼츠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정기 결제할 때 스크롤 이렇게 내려보면 요것만 넣으면 됩니다.
됩니다. 뭐 설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넷플릭스나 구글에서 뭐 결제할 때 이렇게 신용카드 정보만 넣으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KG 이니시스를 할 수도 있고 나이스 페이먼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요 나이스 페이먼트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 혹시 이 중에 나는 나이스 페이먼트가 안 나오는데 이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모팜 회원관리 플러그인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거든요. 업데이트는 어디서 하느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일반 플러그인과 다르게 요 스토어에서 업데이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토어를 클릭을 해서 2.9.8 뭐 후에는 더 올라가겠죠. 어쨌거나 요거를 설치하기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파일로 교체된다. 오케이 라고 누르시면, 그리고 회원가입에 정기 결제 설정에 가시면 나이스 페이먼트가 요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임포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요거는 약간 또 기술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니시스나 나이스 페이먼트 두 개 중에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나이스 페이먼트가 좋더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용 약관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요. 요거는 링크를 통해서 요거를 긁어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을 그대로 했고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참고해서 넣었습니다. 요렇게 약관을 넣으시고 변경을 저장하시고요. 개인정보 역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 드릴게요. 그리고 붙인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 주십니다. 그래서 코스모팜 회원관리에서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를 넣습니다. 자, 이제 글의 카테고리에 가는데 여기서 할 것은 강의 목록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7개의 강의 목록을 넣을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저는 무료 강좌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원데이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두시고 하단에 업데이트 눌러줍니다. 그리고 뒤로 갈게요. 무료 강의였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유료 강좌도 이름을 바꿀 건데요. 편집 눌러서 블로그 개론 만들었고요. 하단에 업데이트 눌렀습니다. 자, 카테고리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할 건데 새로운 카테고리는 옆에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스크롤 내려서 추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행정학도 이렇게 넣어서 새 카테고리 추가, 통계학도 추가, 사회학도 넣고 추가,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들어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글의 모든 글에 들어가서 기존 글을 삭제합니다. 글의 모든 글에 갔더니 기존 글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 제목 옆에 체크를 눌러서 다 선택한 다음에 벌크 액션에서 휴지통으로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적용을 누르면 깨끗하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까지 했으니까 실제 홈페이지가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봐야겠죠. 제가 보니까 여기 수정하고 뭔가 바뀌었냐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리하는 페이지 말고 옆에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새로 들어오면은 제가 요 사이트에 가입했을 때는 전화번호를 꼭 넣어라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으라고 하는 안내가 뜨고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뜨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약간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요렇게 나왔습니다. 제 사이트 주소 있고요. 그리고 딱히 여기서는 이제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자, 이제 테마 디자인에 메뉴를 넣을 예정입니다. 메뉴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로그아웃과 회원 정보 요 두 가지를 제외하면 여기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설정할 메뉴인데요. 요건 어디서 하느냐? 테마 디자인의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럼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메뉴가 현재는 두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요것도 메뉴고요. 요 하단도 메뉴입니다. 스크롤을 쭉 내린 다음에 여기 이용 약관이랑 개인정보 취급 방침도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단 메뉴가 아니라 기본 메뉴로 해서 선택을 딱 누르면
홈 서비스 전체 강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홈의 역할은 다른 곳에 갔다가 홈을 누르면 다시 돌아오는 건데, 어차피 다른 곳에 갔다가 여기 제목을 누르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홈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요 삼각형 누르시고 삭제 누르면 없어집니다. 메뉴 저장 누르시고 옆에 탭 열어놨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홈 있죠? 지금 새로 고침 해볼게요. 사라졌습니다. 서비스 소개인데요. 요 삼각형 눌러보면 요 서비스 소개는 게시글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보시면은 서비스 소개라고 있죠. 요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 소개 말고 소개를 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닫아줍니다. 전체 강좌인데 저는 전체 강좌 이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저는 바깥으로 요렇게, 바깥으로 요렇게 꺼내 놓고요. 전체 강좌는 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강의 카테고리를 다 주룩 넣을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카테고리 아무것도 없는데 당하지 마시고 모두 보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블로그 개론 원데이 클래스 2개가 들어가 있죠. 나머지 사회학, 통계학, 행정학, 키워드 공학 이렇게 해서 메뉴를 추가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서 바꿔야겠죠. 순서는 원데이 클래스, 블로그 개론, 그리고 키워드, 사회학을 이렇게 올렸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은 눌러서 삭제를 할게요. 저는 이거 쓰지 않을 거거든요. 메뉴 저장, 그리고 옆에 탭 누른 다음에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두 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모바일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PC 영역에도 약간 이 브라우저 사이즈가 줄어들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 글씨들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메뉴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메뉴 하나를 추가해서 여기 넣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빼먹은 카테고리, 그러니까 강의 목록이 될 수 있겠죠. 강의 목록은 즉문즉답이라는 건데요. 일단 그래서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일하게 즉문즉답 넣어주시고 새 카테고리 추가를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생겼죠. 그리고 테마 디자인의 메뉴에 가시면, 그리고 카테고리 보시면 모두 보기 보시면 여기 즉문즉답이 있습니다.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칸 올려줍니다. 이렇게 메뉴를 하나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기니 제목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데이 클래스 이렇게 바꿨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 개론. 어차피 블로그 관련된 강의니까 그냥 개론, 키워드, 행정학, 사회학, 통계학, 즉문즉답은 그대로 놓아둘게요. 메뉴 저장을 눌러봅니다. 자, 그리고 새로 고치려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두 줄이 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공지사항을 소개의 아래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짱 해보면 한 줄이 되었고요. 소개 밑에 이렇게 공지사항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한 칸 땡기면 서브 메뉴로 들어간다. 저장 눌러서 지금 원데이 클래스가 새로 고침하면 들어갔죠. 그런데 저는 후에 공지사항을 전 여기다 넣을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넣을 예정이라서 요 위에 메뉴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지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면,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한 줄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고요. 퍼널모아 같은 경우에도 회원 정보가 이 아래쪽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메뉴를 서브 메뉴로 이렇게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메뉴의 모양을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 결제 페이지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정기 결제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정기 결제는 정기 결제의 상품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정기 결제의 상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요놈은 제가 쓰진 않을 거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품 추가하기를 눌러서 한번 상품을 추가해 볼게요. 후에 예쁘게 꾸며도 되니까 일단은 저와 같이 필수적인 부분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 이름은 정기 구독, 그리고
요약 설명 요렇게 넣었고요. 썸네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저는 이미지 선택을 눌러서 그리고 업로드 파일을 해서 이미지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업로드 되었고요. 하단에 선택을 눌러주면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유 주소는 정기 구독이라고 상품 이름과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결제 정보인데요. 일단 설정에 의해 결정 그대로 두시고요. 가격 14,990원 전 할 거고요. 첫 결제 요거는 최초로 첫 번째 실제 결제할 때 할인하게 해주는 건데요. 전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14,990원을 받을 거냐? 당연히 1개월이겠죠. 저는 1개월 동안에 돈을 받겠다. 참고로 1일도 있고요. 일주일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요렇게 하고요. 정기 결제 계속 다음 달 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 결제는 이용 기간 후 자동 결제입니다. 만약에 자동 결제 없음을 하게 되면은 한 번 결제되고 그 다음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결제를 받으려면 이용 기간 만료 후 자동 결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기 결제를 몇 번 후에 만료할 거냐라는 건데요. 전 뭐 딱히 고객이 원한다면 영원히 카드가 허용될 때까지 계속 결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자동 만료 없음으로 하고요. 무료 이용 기간 저는 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도 되는데 어차피 저는 맛만 보라고 1일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제 기준 가격인데요. 제가 결제 금액을 14,990원에서 15,990원으로 했을 때 기존 사용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14,990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5,990원으로 가격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상품에 설정된 가격으로 결제하면은 14,990원 내던 분이 15,990원을 내게끔 바꾸는 거고, 비록 내가 가격을 올렸지만 이전에 14,990원인 사람들에게는 계속 19,990원을 받겠다라는 건 이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뭐 가격의 변경에 대한 계획은 없기 때문에 저는 상품에 설정된 가격으로 결제로 일단 두고 후에 바꾸게 될 때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일단 회원 가입을 할 때는 무료로 가입을 했지만 이제 정기 결제를 하면 유료 회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한 무료 회원이 정기 결제를 할 때 유료 회원이 되고, 유료 회원이 된 분이 정기 결제가 끝나면 다시 무료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낸 사람은 유료 회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료 회원이 된 사람이 이걸 다시 결제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결제는 비활성화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결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화, 그러니까 여러 번 결제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결제 필드인데요. 요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주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에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내가 취득을 할 거냐, 그리고 사용자에게 알려줄 거냐인데, 결제했을 때 결제됐다 문자 보내고, 결제했을 때 카드 명세서가 날아가게끔 요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문자 명을 넣고요, 주문자 이메일도 넣고요, 주문자 전화번호도 넣습니다. 그리고 전 깔끔한 게 좋아서 이렇게 관로된 건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중에 상품을 배송하시는 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곳에 주소는 꼭 넣으셔야겠죠. 일단 저는 3개만 필요하니까 저장 누릅니다. 그리고 메시지, 문자 보내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요 주소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요 주소를 넣어놨습니다. 여기도 정기 결제 확인은 요 주소에서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도메인이 바뀐다, 요 부분만 바뀌겠죠. 현재 others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할 도메인을 넣어주시고 /others라고 하면 이렇게 뜹니다. 나머지는 굳이 전 넣지 않겠습니다. 변경사항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설정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요 쇼코드를 바꿔야 되는데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 따라해 주시면 돼요. 저는 191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의 숫자가 있겠죠. 그걸 생각하신 후에 어디로 가느냐? 페이지로 갑니다. 페이지에서 모든 페이지 눌러주신 다음에 스크롤 쭉 내려서 홈 전면 페이지에 갑니다. 전면 페이지에 간 후에 편집하기, 여기 편집이 아니라 여기 편집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여기 정기 구독 버튼을 클릭을 하면
링크라는 게 있어요. 링크. 여기 보시면 58인데요. 우리의 번호는 뭐였죠? 191이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그리고 3선을 눌러서 페이지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스크롤 쭉 내려보시면 정기 구독 요거 있죠. 요거 요게 58이었는데 191로 바꿨어요. 클릭을 하면 우리가 바꾼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잘 됐죠. 그리고 결제 조건 확인했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결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피지사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다음으로 할 것은 카테고리의 순서를 정렬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아무 강의나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이 카테고리 순서를 딱 정해 놓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를 우리 맘대로 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결제 화면에서 다시 대시보드로 와서 그리고 글에 새로 추가에 들어갑니다. 이 사용법은 제가 따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서는 테스트 원데이 본문도 테스트 원데이라고 하고 그리고 문서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카테고리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원데이 클래스로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제한에 선택한 사용자한테만 공개할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공개할 거냐, 관리자, 그러니까 정거죠. 관리자와 그리고 유료 회원한테만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공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공개를 할게요. 자, 그리고 게시글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에 원데이 클래스 1이 있네요. 자, 다시 대시보드 가서 모든 글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 있잖아요. 요거 하나. 물론 새로 하셔도 되는데 저희 지금 테스트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에 EA duplicator라는 게 있습니다. EA duplicator.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면 하나가 생겨요. 그쵸? 여기에 편집을 눌러서 개론 요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여기만 블로그 개론으로 바뀌고 공개해주고 공개해 줍니다. 자, 글 보기. 그러면 요렇게 됐습니다. 여기 하나씩 생기죠. 그쵸? 다시 대시보드에 글의 모든 글 EA duplicator 이해 가시죠? 이 글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시 클릭을 해서 편집 그리고 사회학이라고 넣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사회학에 두고 공개를 해줍니다. 공개했고요. 그리고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생겼죠. 자, 또 하나 해볼게요. 대시보드에 모든 글에 그리고 다시 EA duplicator 그리고 편집을 눌러서 통계학 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통계학 넣고요. 나머진 그대로 두고 공개 자, 글 보러 갑시다. 자, 생겼고요. 다시 대시보드에 글에 모든 글에 복사하고 그리고 편집 누르고 행정학 누르고 카테고리만 행정학으로 바꾸신 다음에 공개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넣었고요. 키워드랑 증문즉답 요거만 없네요. 그러면 두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EA duplicator 자, 편집 키워드 공화 넣고 문서에 키워드 선택하고 공개 자, 게시글을 볼게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시보드에 글에 모든 글에 duplicator 그리고 편집 증문즉답 했고요. 문서에 증문즉답으로 해놓고 공개 눌러주고 공개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카테고리 순서들이 지 마음대로죠. 난 순서를 정하고 싶은데 그래서 요럴 때는 오신학교에 들어가서 플러그인을 활용합니다. 플러그인에 새로 추가. 플러그인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걸 다운받아서 꽂아 넣는다. 요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카테고리 순서를 바꾸고 싶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순서를 바꾸는 플러그인의 대표적인 플러그인이 요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 order and 어쩌고저쩌고 요거거든요. 설치 눌러줍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액티브 오케이 눌러주면 이렇게 뜹니다. 글에 보면은 텍사노미 오더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통계학을 좀 밑으로 내리고 이 정도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순서를 바꾸시고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 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아무 게시글이나 클릭을 하면 순서가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통계학이 사회학 위로 가고 싶다 그러면 대시보드에 텍사노미 오더에서 통계학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그리고 제가 새로 고침하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쪽 영역을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볼 예정인데요. 요쪽 영역은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수정하러 가볼게요. 테마 디자인의 위젯에 가시면 됩니다. 오신의 블록학교에, 그리고 테마 디자인의 위젯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일단 요 검색이거든요. 요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얘는 그대로 두고요. 카테고리인데 굳이 강의도 많이 없는데 글 개수가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게시할 글 개수를 해서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글 개수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브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계층도 표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삭제, 글 목록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고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심플하게 제가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전 이렇게 심플한 거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요 밑에도 위젯입니다. 요 밑에도 위젯인데요. 푸터 위젯 1은 여기고요. 푸터 위젯 2는 여기고요. 푸터 위젯 3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1을 역삼각형 누르면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정보를 넣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넣었고요. 세이브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완료. 두 번째 텍스트를 누르고 저는 패밀리 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패밀리 사이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완료. 마지막은 넣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을 확인하시고 새로 고침 하면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여기 상호명을 넣고 이쪽에는 주소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의 입맛 따라 바꾸시면 된다. 그래서 위젯 수정을 했고요. 이제 대망의 이 첫 페이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라고 불리거나 전면 페이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페이지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우선은 편집하기를 눌러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뜨고 잠시 후에 이렇게 뜨는데요. 이게 엘리멘터라고 해서 HTML 코드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 볼게요. 일단 이 판을 다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글씨를 바꾸겠습니다. 유료 강좌 정기 구독, 그리고 요 밑에 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강좌 전체 보기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영상을 만들고 넣을 예정이고요. 좋네요. 자, 여기서 흰 곳을 콩 찍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섹션 편집, 그러면 여기에 스타일이 나옵니다. 배경은 요 이미지 있죠? 요 이미지 전 싫고요. 이미지 선택을 눌러서, 그리고 업로드 파일, 저는 요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잘 찍은 것 같아서 업로드 했어요. 그리고 삽입을 하게 되면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어떤가요? 나머지는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자, 업데이트 눌러줍니다. 중간중간에 저장하면서 가시고요. 자, 스크롤 쭉 내려서 전 요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전 얘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요. 자주 묻는 질문도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요. 수강 후기 전 안 쓸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넣고 요 빈칸 삭제해 줍니다. 자, 스크롤을 쭉 올려서 여기에도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 빈칸 오른쪽 눌러서 삭제, 여기 오른쪽 눌러서 삭제,
여기도 빈칸에 오른쪽 눌러서 삭제, 여기도 오른쪽 눌러서 삭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콘 클릭해서 아이콘이 바뀌죠. 아이콘 라이브러리 누르면 너무 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되는데 저는 말풍선에 돈 있는 놈으로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바뀌었죠. 그리고 제목 부분은 여기 있죠.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본문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쪽 가지 말고 여기서 바로 바꿔볼게요. 여기에 바꿨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드래그 하면 여기 관련 옵션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한 줄 정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놈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금액 14,990원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자 요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한 줄 더 넣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보다는 얘를 복사 뜰게요. 똑같은 게 두 개 생겼죠. 그래서 이미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느낌표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밑에 거 바꾸려고 했는데 위에 게 바뀌었다 이러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순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그리고 요 메시지 넣으려고 합니다. 별도로 정기 구독을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제돼.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넣었고요. 아까 정기 구독 신청 기억나시죠? 여기에 저희가 1916 번호를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크롤 쭉 내려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요것도 제가 한번 볼게요. 강의 시청 제한 있나요? 요거를 요렇게 바꿨습니다.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는 스크롤 요렇게 해서 여기죠? 여기도 요렇게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렇게 넣었습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오신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넣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원래 주소 가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여기 클릭하면 정기결제 페이지로 가고요. 자주 묻는 질문도 이렇게 잘 열리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첫 페이지를 구성을 했고요. 이제 요 소개 페이지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소개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요렇게 뜨는데 전 요렇게 하긴 싫어가지고 여기 페이지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엘리멘터를 쓰지 않고 직접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드프레스 편집기로 돌아가기를 하게 되면 워드프레스 편집기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와, 완전 깨져서 나오죠. 요거는 엘리먼트로 바꾸는 거고 엘리먼트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전 뭐 굳이 소개 페이지를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고요. 저는 워드프레스 편집기로 가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A 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다 삭제가 되고요. 자, 여기에 일단 사진을 한번 넣어 볼게요. 더하기 눌러서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업로드 전 요 사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었고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전 뭐 요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쓰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 줄게요. 그리고 하단에 요 뜬 팝업을 통해서 페이지를 보면은 요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학교 소개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 요 옆에 사이드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편집 그리고 스크롤 요렇게 올리시면 페이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템플릿을 기본으로 해주시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그리고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또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깊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넌 요거 띄우려고 이렇게 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깊게는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소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기 결제를 하려면 첫 페이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만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정기 결제는 잘 보이는 곳에 여러 군데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정기 결제 페이지를 만들 건데 이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기획하면 힘드니까 여기 회색 요 부분만 떼서 정기 결제 페이지를 만들게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일단은 대시보드로 갑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의 모든 페이지를 봐요.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려서 홈, 요 홈에
EA duplicator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스크롤 내리면 임시 글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뒤에 있는 편집하기를 눌러줍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결제 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자, 결제 페이지에서는 요놈 필요 없죠. 요놈도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놈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발행을 해 줍니다. 자, 업데이트. 자, 그리고 요 위에 주소 뒤에 지우고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페이지 아까 찾아봅시다. 아까 찾은 페이지가 요거죠, 요거 홈. 요건데 제가 요 이름을 안 바꿨네요. 그래서 지금 안에 내용은 바꿨지만 이름을 안 바꿨기 때문에 여기 편집을 누른 다음에 요 안에는 아까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제목을 정기결제 상품 페이지라고 넣었고요. 그리고 고유 주소에 요 놈을 넣습니다. 그냥 제 맘대로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주소를 서브스크립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보면은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 쓰느냐? 요렇게 써먹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요 주소를 복사해요. 그리고 소개 페이지에 가서 소개 페이지를 편집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린 다음에 엔터 한번 치고 더하기를 눌러서 뭘 넣어볼까요? 요 중에 저는 버튼 좋은 것 같아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링크 넣고, 그리고 제가 복사했던 아까 제가 만들었던 요 주소를 링크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이쁘라고 가운데 이렇게 두고 업데이트를 해 줬습니다. 와우. 업데이트하면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소개에서 바로 정기결제 버튼을 누르면 결제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꾸미는 건 또 뒤에서 천천히 꾸미면 되니까, 자, 이제 홈페이지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에서도 한번 볼게요. 메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첫 페이지, 그리고 상단 이렇게 있고요.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좌 정기 구독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각각 눌러보면 들어가네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기 구독 신청 누르면 회원가입하고 주문 정보 넣어라.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요 도메인 ocschool.funnelmoa.com 요 주소를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도메인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데요. 도메인을 연결할 때 일단 여기서부터 해주셔도 돼요. 도메인을 연결하고 나머지 쭉 하셔도 되는데 제 경험상 1번, 2번, 3번, 4번 하다가 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다가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14번까지 다 해보시고 오케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할 때 이 도메인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가비아에서 도메인을 구매했거든요. 전 뭐 제가 한 걸 제일 잘하니까 제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비아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도메인 검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이트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좀 독특한 도메인 좋아하거든요. ocblog.site 이런 주소 독특하잖아요. 1,900원 밖에 안 해. 우와, 이거 좋다 사야지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1년 후에는 49,000원이에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지만 도메인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적절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ocblog.org를 하고 싶다 선택하고 신청하기 한 다음에, 그리고 너 얼마 쓸 건데 여러분들 정하시면 되고 저는 쫄보라서 1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다 설정을 해 주시고 동시 서비스 신청은 신청 안 함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 동의하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 거쳐서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 가비아에 들어가면, 그리고 도메인 전 요거 샀거든요. 요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관리 툴로 누른 다음에 자, 여기에서 DNS 레코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DNS 관리 툴에서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설정을 눌러 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퍼널모아에 들어갑니다. 로그인 하시고 나의 서비스 그리고 오시스쿨 클릭해서 연결된 도메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A 레코드로 이 데이터에 있는 IP 주소를 넣습니다. 저 이렇게 넣었거든요. A 레코드고요.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업체에 따라서 요렇게만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고객센터에 전화했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포널모아 도메인 연결하고 싶다. 그래서 요렇게 했더니 안 돼 라고 했더니 요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에 시키는 대로 가비아에서는 골뱅이를 넣고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ww도 요렇게 넣고 요거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요 블로그 주소를 여기 넣고 도메인 연결을 하면 요렇게 나오고요. 한두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만 하루가 걸린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접속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주소를 설정에 일반에 가신 다음에 워드프레스에 접속하신 다음에 대시보드에 설정에 일반에 그리고 여기를 요놈으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있으면 요렇게 도메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 도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얘를 쓸 거예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부가 서비스의 DNS 관리에 가셔서 도메인의 호스트 A 레코드 관리에서 여러분들의 도메인 주소를 넣어주시면, 그리고 요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그러면 접속이 됩니다. 사실 홈페이지 등록하고 호스팅 뭐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수가 있지만 요렇게 차근히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퍼널모아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링크 삽입한 거 바꾸셔야 됩니다. 링크 중에 오시스쿨 퍼널모아닷컴에 링크를 넣은 걸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 바꿔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도메인 쓰지 않고 요렇게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링크 넣으실 때는 요 도메인 주소를 제외하고 요 주소를 넣어주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에서는 뭐 저희가 따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어디서 바꿔야 되냐면 요 소개 부분에 스크롤을 쭉 내려서 여기 링크를 보시면 주소가 o시스쿨.포널모아.com/서브스크립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페이지 편집 그리고 월 정기결제 클릭해서 링크를 수정을 할 건데요. 링크를 저희가 편집을 눌러 수정할 건데 예전 주소가 나와 있죠. 요 주소로 넣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애초에 도메인 바꾸는 거와 상관없이 바꾸려면 아예 도메인을 제외하고 요 주소만 넣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요 주소를 넣을게요. 그래서 요렇게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요렇게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 보실 수 있고, 클릭하면 당연히 결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다 만드셨고, 이제 피지사 등록을 하고 나서 저랑 같이 요 부분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피지 등록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피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널모아에 들어가서 그리고 피지 가입하기를 눌러줍니다. 전 개인적으로 나이스 페이먼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결제가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스 페이먼츠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등록비가 이렇게 할인이 되니 채팅으로 문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가 완성되어야 하고요. 이용 약관, 개인정보 취급 방침, 그리고 이런 거 다 넣었고요. 탈퇴 기능 있어야 되고요.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일단 신청 피지사는 나이스 페이먼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정보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입 종류는 신용카드, 정기결제 요거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테스트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담당자가 들어가서 결제하고 뭐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계정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테스트 계정은 뭐냐? 우리가 임의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회원 가입해서 이메일 주소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중복 확인 한번 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넣고요. 요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 방침, 회원 가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비밀번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내기 해주시면 되고요.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사용자가 있는데요. 사용자의 모든 사용자. 그러면 제가 방금 가입한 요거 보이시죠? 요 사람이 현재 무료 회원인데 피지사에서 요걸로 로그인해서 테스트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 놈을 편집을 누른 다음에 그리고 역할을 유료 회원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자, 그리고 다시 모든 사용자 보면 테스트 요분이 유료 회원이죠. 그러면 피지사에서 요걸로 로그인해서 제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심사를 기다리면서 강의를 열심히 올려놓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피지에 가입하면은 하루 정도 있다가 이렇게 메일이 오게 됩니다. 피지 가입 신청 완료, 나이스 페이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결제가 가능해야 하고 홈페이지 하단에 회사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용약관, 개인정보 방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봤는데 앞불싸 제가 이걸 넣지 않았더라고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밖으로 가볼게요. 홈페이지에서 대시보드로 가서 그리고 페이지의 모든 페이지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용약관 페이지가 있고요. 개인정보 취급 방침 페이지가 있습니다. 얘를 저희는 수정할 예정이고요. 일단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럼 편집하기 나오는데요. 편집하기 클릭해서 이곳에 이제 내용을 넣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회원가입 누르면 여기 이용약관이랑 개인정보 방침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복사하셔도 되고, 저는 새로 탭을 하나 열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 관리에 이용약관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관리에 개인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그리고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눌러주면 요놈 해결됐고요. 다시 페이지에 이용약관 편집 누르시고 편집하기. 자, 여기도 내용을 넣어야겠죠. 제가 따로 탭 하나를 열어서 회원가입 관리의 이용약관 그리고 약관을 복사해서 이곳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클릭해서 이용약관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개인정보 관련돼서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래 랜딩 페이지에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담당자 정보, 서비스 선택. 뭐 저는 신용카드만 필요하니까 신용카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관 동의하고요. 금융거래 기본 약관 오케이 신청.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비는 22만원, 연 관리비 22만원인데 포널모아의 이벤트로 무료가 된다고 하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요 링크를 클릭하면 이 세 개의 서류가 나옵니다. 요 서류들을 작성하시고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디가 발급됐다라고 하는 아이디가 나오고요. 이제 실제 계약을 하시면 피지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실제 계약까지 끝나고 사항을 또 계속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